세턴은 어인섬에 나타난 티치를 바라보며 검은 수염, 넌 이미 레이스에서 탈락한 패자다. 이제와 이빨을 드러낸들 바뀌는 건 없다. 라고 말하며 QK 형태로 모습을 변화하였고, 세턴이 QK 형태로 변화함과 동시에 어인섬 전체에 칠흑같은 어둠이 드리웠고, 폐황색 패기가 방출되며 해군과 사이퍼폴 몇 명은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해군 중장 테이크는 겨우 정신을 유지하며 하하 세턴님 이라고 말하나 그 순간 아오키지가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테이큰을 얼려버린 뒤 얼어있는 게 편할텐데 얼음을 부수고 나오다니 다시 얼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라 테이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오키지는 세턴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세턴은 이해할 수 없군 쿠잔, 원수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어둠에 가담할 종자론 보이지 않았는데 제2의 정상결전에서 세운 공을 봐 이전의 일탈 정도는 충분히 없던 일로 해줄 수 있었다만 유감이군, 그게 네 선택이라면 이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냉철한 표정을 지으며 오로성 세턴, 당신들이 감춘 세계의 진실에 대해 궁금해졌을 뿐이요,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해군이 되었다만 이젠 꿈을 좇기 위해 해적이 된 것뿐이요 라고 말했고, 세턴은 애송이가 감히 세계 정부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아오키지를 향해 달려갔고, 아오키지는 세턴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전투 태세를 갖췄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드디어 시작되는가, 세계정부 최후의 전력을 먹어치우고 단숨에 패권에 도달한다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양주먹에 각각 어둠과 지진을 휘감습니다. 세턴과 검은 수염의 적단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세턴은 QK 형태로 변화한 뒤 빠른 속도로 아오키지를 향해 돌진했고, 아오키지는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도약한 뒤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여 세턴의 다리를 얼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얼음을 녹여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덩치에 걸맞지 않은 속도와 유연함을 보이며 순식간에 아오키지에게 접근한 뒤 우마왕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황색 패기를 휘감은 뒤 그대로 아오키지를 강타하였고, 아오키지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의 입가에선 피가 흘러져 내렸고, 아오키지는 피를 닦으며 오로성 세턴 예선보다 더 강하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세턴은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아오키지에게 접근하기 위해 순식간에 공중으로 도약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거대한 군함 한 척이 통째로 세턴을 향해 날아왔고, 세턴은 조금은 당황했지만 곧바로 QK 형태로 변화한 뒤 군함을 향해 독폭탄을 쏴버리며 군함을 터뜨려버립니다. 그리고 폭발의 잔해 속에서 금사자 시키가 천천히 걸어왔고, 세턴에게 군함을 던진 인물은 둥실둥실 열매 능력자 시키라는 게 밝혀집니다. 세턴은 시키를 바라보며 이 녀석은 분명 금사자 시키, 어째서 검은 수염과 함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시키는 지하하하하 시대가 변한다는 것 아니겠소. 갓벨리에서 격돌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토록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군. 정치만 하는 머저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세턴은 밀짚모자에게 패배한 검은 수염, 사카즈키에게 패배한 쿠잔, 로저에게 패배한 금사자, 패자들이 모여 세계를 뒤집자는 꿈이라도 꾸는 모양이군 이라고 말하며 검은 수염의 역단을 도발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며 제하하하하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그렇지,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비웃음을 사면서 가면 좀 어떠냐. 결국 정점에 서는 건 우리가 될 텐데 라고 소리칩니다. 세턴이 시키를 보고 당황하며 잠시 행동이 정지되었고, 티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세턴에게 접근한 뒤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턴을 빨아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세턴 역시 소소 열매 모델 우마왕을 먹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였기에 티치의 능력에는 저항하지 못하며 티치에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세턴은 이내 냉정함을 되찾은 뒤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능력을 무효화시킨 뒤 애송이 강력한 패기 앞에서 능력은 무용지물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규키의 촉수를 사용하여 티치의 심장을 꿰뚫으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미소를 지으며 제하하하하 그런가, 하지만 틀렸어. 나의 어둠은 패기마저 집어삼킨다 라고 소리친 뒤 일시적으로 세턴의 무장색 패기를 약화시켰고, 세턴은 티치의 어둠에 저항하지 못하며 티치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한 뒤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세턴의 앞면을 강타했고, 세턴은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덩치에 걸맞지 않은 빠른 속도로 세턴에게 접근한 뒤 지진과 어둠의 힘을 결합하며 방출시키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기술인 암진 파멸을 사용하여 세턴을 공격했고, 티치의 일격의 위력은 전성기 시절 흰수염마저 능가하였기에 세턴은 단 한 방만에 몸이 산산조각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보이며 제하하하하, 이게 지진과 어둠의 힘이다 라고 말하며 잠시 먼 눈을 살피며 빈틈을 허용합니다. 세턴은 티치의 암진 파멸을 허용하였지만 곧바로 특유의 회복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재구성한 뒤 우마왕의 형태로 변하여 빈틈을 허용한 티치를 붙잡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흰수염이 말한 대로 고질적인 약점을 고치지 못하며 단숨에 전세를 역전당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숨을 들이마시며 가공할 만한 위력이군. 하지만 끝이다 마샬디 티치. 어둠 열매는 모든 걸 집어삼킬 만한 힘을 가졌지만 능력자는 2배의 데미지를 받게 되는 페널티가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무기 혼철곤의 배양색 패기를 두른 이후 패왕 멸혼타를 사용하여 티치를 강타했고, 티치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며 바닥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천천히 티치에게 다가가며 티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세턴이 티치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티치는 고통을 참아내며 다시 일어났고, 세턴은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듯이 사황이라 불리는 남자라면 그 정도는 예상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결국 날 꺾진 못한다 라고 말하며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내며 이들의 앞에 나타났고, 세턴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 인물을 바라보았고, 퀘이사가 이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티치는 이미 퀘이사와 손을 잡았지만 세턴을 놀려주기 위해 능청을 떨며 뭐냐 저놈은 지원군을 부른 건가 라고 소리쳤고, 아오키즈는 웃음을 참기 위해 바닥을 바라보았고, 시키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뭐지 분명 저 사내는 우리의 편이 되었을 텐데 역시 정부놈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세턴은 퀘이사가 배신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퀘이사의 등장에 안심하는 모습을 보이며 맨마이어 퀘이사, 이곳에서 뜻하지 않은 지원군을 만났군. 몽키디 루피와 격돌했다고 들었는데 무사했군 이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쾌하하하하, 세턴 혼자선 버거웠나보지. 네 녀석답지 않게 나를 반겨주는구만 이라고 말했고, 세턴은 황제라고 불리는 녀석과 그에 준하는 실력자가 둘이다. 나 역시 승리를 확언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 내가 마샬디 티치를 맡도록 하겠다. 네가 쿠장과 시키를 맡아다오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퀘이사는 세턴의 말을 무시하며 천천히 세턴에게 다가가며 세턴, 세계 정부는 이제 끝이라네. 이무가 평소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만 같던 녀석이 밀짚모자를 잡기 위해 2차례나 직접 행차했다. 하지만 에그에 대해서 밀짚모자를 놓쳤고 이번에도 밀짚모자를 잡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은 들지 않는군. 세계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네. 이 녀석과 세계 정부만이 그 사실을 부정할 뿐. 좋든 싫든 이 전쟁이 끝난 이후 다시 한번 폭풍이 휘몰아칠 거다. 그 전쟁의 승자는 세계 정부가 아닐 걸세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세턴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이 녀석 오로성들은 이모와 계약관계로 맺어진 종속관계, 나와는 달리 이 녀석들의 힘의 6할 이상은 이모로부터 나오는 힘이라고 봐도 무방하네. 하여 넌 운명 공동체인 이모를 배신할 순 없을 테지 라고 말했고, 세턴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파악하며 퀘이사가 배신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환상의 방에 갇혀 산 세월이 억울한 건가? 이모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 녀석은 애진작에 죽었을 테다 라고 소리쳤고, 퀘이사는 인간은 생을 이어가는 한 자유를 추구하며 지배라는 야욕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럽다네. 세턴, 내가 세계 정부를 배신하는 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네 라고 말하였고, 그제서야 세턴도 퀘이사가 세계 정부를 배신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퀘이사는 자신이 배신했다는 것을 드러냈지만 어째서인지 세턴을 공격하진 않았고, 세턴과 티치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퀘이사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검은 수염 마샬디 티치 자력으로 오로성 세턴을 꺾어보아라. 오로성 세턴조차 꺾지 못할 자질이라면 세계의 정점에 선다는 꿈은 허황된 꿈일 뿐이라네. 만약 이 녀석이 그 정도 자질도 없는 인간이라면 난 나만의 길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티치는 조금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유지하며 제하하하 맨마이어 퀘이사 철룡인 출신이라고 하더니 역시나 오만한 놈이군. 좋다, 이 녀석의 시험에 응해주마. 나 역시 세계를 먹어 삼키기 위해 그 정도 관문은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라고 말했고, 세턴은 후회할 텐데 이 녀석들 이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쾌하하하 뭐 저놈이 지면 아쉽게 되는 거지. 하지만 말이야 세턴, 워큐리도 아닌 이놈의 실력으론 검은 수염을 확실하게 이길 순 없을 것이네. 놈에게는 시대의 패자만이 가진 기이한 무언가가 있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였고, 세턴은 곧바로 티치에게 달려들었고, 티치는 쿠잔 금사자 저놈은 내가 상대한다. 너희들은 해군과 사이퍼포를 정리해라 라고 명령했고, 티치와 세턴의 주먹이 충돌하며 티치와 세턴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티치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고, 퀘이사가 왜 검은수염 해적단이 되었는지에 대해 짧은 회상이 시작됩니다. 퀘이사는 드래곤을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루피와 격돌하였고 루피에게 패배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이내 괴랄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다시 일어났고, 퀘이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루피와 이무가 조만간 충돌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한 뒤 세계의 운명이 크게 요동치겠군. 밀짚모자 전성기 조이보이를 떠올리게 하는 실력이야. 거기에 신을 시해할 수 있는 비기 카미테키까지 가지고 있으니 어쩌면 이무 녀석이 패배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퀘이사는 결심을 굳혔고, 이 전쟁을 세계 정부가 승리한다 한들 나는 또다시 환상의 방에 감금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어쩌면 이무는 세계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죄로 나의 목숨을 가져갈지도 모르지. 밀짚모자가 사망하며 D의 의지가 완전히 소실되면 더는 세계 정부가 강한 전력을 비축할 의미도 사라지니 말이야. 그래, 나의 역할은 처음부터 철저히 놈의 사냥개였다. 사냥이 끝나고 토사구팽되는 건 당연한 이치. 하지만 밀짚모자는 나와 신념이 일치하지 않아. 난 강한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이무를 배신하는 것을 결심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거나 종속될 만한 세력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사왕들의 수배서를 펼쳐놓은 뒤 버기, 샹크스, 밀짚모자, 불주먹 이놈들은 확실히 나와 신념이 다른 녀석들이다 라고 중얼거렸고, 이후 우연히 티치의 수배서를 보게 되었고, 검은수염 한때 사왕이라고 불렸던 남자였지만 밀짚모자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명성을 잃었다. 제2의 정상결전에 해군의 편으로 참가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만 이 녀석이라면 나와 이해관계가 일치할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티치와 손을 잡기로 결정하였고, 퀘이사는 곧바로 티치의 행방을 추적하였고 샤본디제도 근처에서 검은수염 해적단을 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은 어부지리를 노리며 어인섬에 도달했고, 피터를 주축으로 한 세계정부와 쌍디를 주축으로 한 동맹군의 대결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어인섬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아버지와 몇 번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군. 역시 전쟁은 가장 확실한 파괴의 수단이야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흰수염과 이곳에 왔던 것인가? 하긴 흰수염과 어인섬은 긴밀한 관계였으니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라피트 반 오거에게 곧바로 디아보리족 대대로 내려오는 유물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마도 용궁왕국 가장 깊은 곳 어인족의 성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피트와 반 오거가 용궁왕국 깊은 곳으로 향한 후 누군가가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며 나타났고, 티치는 뭐야 벌써 오로성 중 하나가 나타난 것인가 라고 소리쳤고, 시키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정도 폐왕색 패기는 로저와 흰수염 아니 그들조차 능가하는 강력한 패기로군 이라고 소리쳤고, 잠시 후 퀘이사가 검은수염 해적단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은 퀘이사를 본 적은커녕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고, 퀘이사가 뿜어내는 폐왕색 패기만큼은 진짜였기에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퀘이사가 먼저 말문을 열었고, 퀘이사는
검은 수염 해적단,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군. 너희들이 진정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이지? 만약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니놈들을 모두 죽이겠다 라고 말했고, 시키는 발끈하며 어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어중이 떠중이 주제에 감히 누굴 죽인다고 짓거리는 거냐 라고 말한 뒤 둥실둥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건물을 던졌고, 퀘이사는 미동조차 하지 않으며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 건물을 흔적조차 남지 않게 소멸시켜버리는데 성공한 뒤 예의가 없군. 너보다 적어도 900년은 더 살았는데 말이야, 금사자시키. 아직 네 녀석의 선장에게 답을 듣지 못했으니 용서하마 라고 말했고, 티치는 미소를 지으며 제하하하하, 우리의 목적이 궁금한가? 그렇다면 들려줘야겠지, 우리의 목적을 이라고 소리칩니다. 티치는 자신의 목표를 묻는 퀘이사에게 해적의 왕도를 정복하며 해적왕이 되는 것,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정점으로 군림하는 것이 검은 수염 해적단의 목표다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집단으로서의 목적은 잘 들었다. 허면 우리의 여정은 검은 수염 해적단이 정점에 서는 그날까지겠군. 그 후 각자의 목표는 알아서 도달하면 된다는 건가? 네 녀석이 정점에 섰다는 것은 세계정부와 밀지 모잘당이 무너졌다는 거겠지. 그 정도면 충분하다. 마샬 디 티치, 너에게 힘을 보태어주지 라고 말하며 손을 건넸고, 티치는 조금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제하하하하, 뜻밖의 아군이 생겼군 이라고 말했고, 시키는 어이, 니 녀석 이름은 뭐지? 어디서 굴러먹던 녀석이냐?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내 이름은 맨마이어 퀘이사, 900년 전 이모와 함께 고대 왕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정부를 탄생시킨 20인의 왕 중 한 명이라네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자신의 목적인 세계의 진실을 아는 것과 퀘이사의 정체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허면 포네그리프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인가?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본래 공동체란 집단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법, 검은 수염 해적단이 정점에 올라서기 전까진 개인의 목적이 완수되어 이탈자가 발생하길 원하지 않네. 아오키지, 아니 쿠잔, 해군 대장식이나 되던 작자가 스승과의 인의조차 저버리고 해적이 된 이유를 알겠군. 이 녀석의 목적은 세계의 진실을 아는 것이야. 해군으로서는 분명 한계에 도달했겠지. 하지만 결국 넌 해답을 듣게 될 것이니 너무 서두르지 말게나 라고 말했고, 티치는 퀘이사가 무력뿐만 아니라 지능도 가진 최고의 선원이라는 것을 파악하며 미소를 지었고, 퀘이사와 티치의 동맹이 체결되며 신 검은 수염 해적단의 전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퀘이사의 회상이 끝난 이후 티치와 세턴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티치는 빠른 속도로 세턴에게 접근하여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턴의 움직임을 구속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능력을 무시한 채 우마왕의 형태로 변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접근하여 곧바로 자신의 무기 혼철곤을 사용하여 티치의 안면을 강타하려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턴의 공격을 방어하였고, 순간 세턴의 혼철곤의 배양색 회기가 응집되기 시작하며 공격력이 극대화되었고, 세턴의 일격은 티치의 지진마저 뚫어냈고, 티치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세턴은 사황이란 자리에 오른 녀석 중 폐왕색 패기가 없는 녀석은 이 녀석과 광대 버기가 전부로군. 애시당초 이 녀석은 시대에 군림할 자격조차 없었지. 흰 수염에 뒤나 쫓는 애송이에 불과했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퀘이사 역시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폐왕색 패기는 왕의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 발현되는 선택받은 힘, 희귀하긴 하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강자는 폐왕색 패기를 내재하고 있는데 저 정도 되는 녀석이 폐왕색 패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아오키지는 미호크와 아카이누를 떠올리며 폐왕색 패기가 곧 정점으로 가는 길은 아니지. 티치 녀석은 숱한 대결 속에서도 끝끝내 그 힘을 발현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폐왕색 패기가 발현될 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군 이라고 중얼거리며, 티치는 루피 에이스와의 대결에서도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지는 못했기에 사실상 폐왕색 패기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다시 일어나며 제하하하하, 오로성 세턴 확실히 강한 힘을 가졌군. 하지만 고작 그 정도로 날 막을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지면의 밸런스를 무너뜨린 뒤 균형을 잃은 세턴을 향하여 클로우즈를 사용하였고, 세턴은 티치에게 끌려옵니다.
그리고 티치는 세턴이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기 직전 충격 해방을 사용하여 강력한 충격파를 생성하였고 세턴은 전신에 꽤나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세턴은 회복력과 재생력을 믿었기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규키의 형태로 변화한 뒤 독폭탄을 난사하며 티치를 압박했고 티치는 곧바로 공중에 떠오른 뒤 흔들흔들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세턴의 공격을 쳐냅니다. 하지만 이는 세턴의 함정이었고 세턴은 촉수를 활용하여 공중에 떠오르며 빈틈이 생긴 티치를 낚아챘고 티치는 순식간에 세턴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세턴은 티치를 붙잡은 뒤 곧바로 규키의 형태로 변화한 뒤 자신의 촉수를 활용하여 티치의 심장을 뚫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세턴의 능력에 저항하며 탈출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턴은 순간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며 패기에서 티치보다 우위에 선 모습을 보이며 순식간에 티치의 패기마저 무시한 채 티치의 복부를 뚫어버렸고 티치는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티치는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보이며 과하게 비명을 질러대지 않으며 곧바로 자세를 다잡는 모습을 보였고 아오키지는 진지한 티치의 모습이라 밀짚모자와의 대결 이후 처음인 것 같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티치는 입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낸 이후 흔들흔들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세턴에게 다가간 뒤 자신의 양주먹에 각각 어둠과 지진을 휘감은 뒤 위력을 극대화시키며 순식간에 방출하는 기술인 흑치상혼을 사용하여 세턴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자신의 주변에 음기를 응집시킨 이후 우마원과 규키의 힘을 규합하여 발현하는 기술인 보르락스 도미니언을 사용하여 티치의 흑치상혼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티치의 흑치상혼과 세턴의 보르락스 도미니언이 격돌했고 티치의 어둠이 세턴의 기운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지하하하하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다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의 균열 속에서 세턴이 모습을 드러냈고 세턴이 저돌적으로 움직이며 티치의 어둠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세턴은 어둠의 균열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네 녀석은 아직 그 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무기 혼철권의 무장색 패기와 폐양색 패기를 두른 이후 혼돈 멸세격을 사용하여 티치의 복부를 강타하였고 티치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티치의 숨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와 시키는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고 퀘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아직 심장이 멈추지 않았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세턴은 쓰러진 티치를 바라보며 사왕 정도의 실력자는 매세기 수명이 나타났다. 고작 그 정도의 실력으로 세계의 정점에 도전하는 것은 만용이다 라고 말한 뒤 티치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세턴이 티치를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 티치의 눈은 더욱 총명하게 빛이 났고 티치는 결정적인 순간 세턴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세턴에게 역습을 가하며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려 했지만 세턴은 티치의 공격을 능숙하게 파괴한 뒤 자신의 촉수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티치를 내려찍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다시 한번 속수무책으로 세턴의 공격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했고 세턴은 애송이가 끈질기게 저항하는군 이라고 소리친 뒤 사념의 박치기를 사용하여 티치를 들이박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가 휘감겼고 티치는 사상 최초로 폐양색 패기를 선보였고 아오키지조차 티치가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는 것은 본 적이 없었기에 티치 폐양색 패기를 가졌었던 건가? 헌데 왜 이전 대결에선 쓰지 않았지? 설마 폐양색 패기가 처음으로 발현된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퀘이사는 디아보리족은 본래 죽음의 위기에서 초인적인 힘을 각성하는 법, 간혹 폐양색 패기를 매우 늦게 발현하는 녀석들이 있었는데 검은 수염 역시 그러한 부류였나 보군. 세턴과의 대결에서 죽음의 기운이 들이우며 내재된 힘을 일깨우는데 성공한 모양이야 라고 말해주었고 아오키지는 확실히 불주먹과 밀짚모자는 사리를 가지고 있진 않았다. 티치의 몸도 본능적으로 느꼈겠지. 하지만 세턴성만큼은 달랐던 건가? 라고 말합니다. 티치는 배양색 패기를 발현하는데 성공한 이후 곧바로 배양색 패기를 휘감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공격과 그렇지 않은 공격의 위력은 천차만별이었기에 티치는 배양색 패기를 휘감아 공격한 이후 단번에 세턴을 날려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세턴은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티치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폐왕색 패기가 내재되어 있다곤 생각했다만 실제로 발현하는 건 처음이군. 오로송 세턴 고맙게 되었구나. 네 녀석이 나의 진정한 힘을 일깨워 주었다 라고 소리쳤고 티치의 주먹에는 지진, 어둠, 폐왕색 패기가 융합되며 휘감겨 있었습니다. 한편 세턴은 티치의 일격을 받고 멀리 날아갔지만 여전히 회복력이 죽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재생하며 사황이 되도록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지 못했던 건가. 특수종족이 폐왕색 패기를 개화하는 게 늦다는 건 저명한 사실이었지만 이토록 늦게 폐왕색 패기를 개화하는 녀석은 처음 보군. 몇 없는 사례지만 폐왕색 패기를 늦게 발현한 녀석들이 더욱 강력한 폐왕색 패기를 선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군. 폐왕색 패기를 발현한 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강자가 되었다 라고 중얼거리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티치가 배왕색 패기를 발현하는데 성공하며 티치 역시 배왕색 패기를 타고난 인물이라는 게 밝혀졌고, 티치는 샹크스, 록스, 로저, 이무, 루피, 워큐리와 마찬가지로 기백에 비해 유독 배왕색 패기가 강한 인물이라는 것 또한 밝혀지며 순식간에 티치의 기량은 크게 성장합니다. 티치는 자신의 주먹에 배왕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마치 전성기 시절의 흰수염을 연상시키는 자세를 잡으며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세턴의 복부를 강타했고, 순식간에 하늘에 금이 가기 시작하며 세턴은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하지만 세턴 역시 세계를 호령한 강자였기에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공격을 버텨냈고, 이후 곧바로 우마왕의 형태로 변화하며 자신의 주먹에 배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티치를 내리쳤고, 티치와 세턴의 폐왕색 패기가 충돌하며 어인섬의 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어인섬을 둘러싼 바다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세턴과 티치는 한 차례의 폐왕색의 충돌을 선보인 이후 꽤나 오랫동안 합을 주고받았고, 반나절이 훌쩍 지나가 버렸지만 쉽사리 승부의 추가 기울지 않았고, 아오키지는 티치 폐왕색 패기를 발현한 이후 급격히 성장했다. 놈은 이제 사왕의 레벨조차 넘어섰어. 가히 세계정부 최후의 전력 오로성의 레벨로 성장한 거다 라고 말했고, 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야 검은 수염이라는 이명에 어울리는 남자가 되었어. 뉴게이트의 의지를 이으려면 저 정도는 기본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세턴과 티치는 꽤나 오랫동안 싸우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세턴은 별것도 아닌 녀석 때문에 일이 틀어지고 있다. 놈을 쓰러뜨려도 쿠잔의 금사자까지. 가장 경계해야 할 건 퀘이사놈의 변덕인데 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끌수록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였고, 무리하여 티치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자 하였고, 곧바로 자신의 필살기어 기술 중 하나인 악몽의 현현을 사용하였고, 어인섬을 둘러싼 바다가 칠흑같은 어둠에 잠식되었으며 스산한 기운이 어인섬 전역을 감쌉니다. 그리고 거대한 독폭탄이 티치의 조명에 형성되었고, 세턴은 하반신은 규키, 상반신은 우마왕의 형태가 된 채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접근하여 티치를 내려 찍어버렸고, 티치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어둠, 지진, 그리고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지진, 어둠, 폐왕색 패기를 동시에 방출하는 기술인 폐진흙 파천멸을 사용하여 세턴의 공격을 맞받아쳤고, 잠시 후 티치의 폐진흙 파천멸이 세턴의 견고한 방어를 뚫어버리며 세턴을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의 몸에선 폐왕색 패기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세턴은 정신을 잃진 않았지만 치명상을 입으며 서서히 티치의 기운에 압도되기 시작했고, 티치는 세턴과의 대결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며 오로성마저 능가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티치가 배왕색 패기를 발현하며 더욱 강해졌고, 티치는 세턴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며 미래를 바라보며 전력을 숨겨두었다간 미래를 기약할 수조차 없을지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주변을 둘러보며 아오키지와 시키가 건재함을 확인한 뒤 티치를 확실히 마무리 지은 뒤 아오키지와 시키마저 빠르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다시 일어난 뒤 검은 수염 마샬디 티치, 생각보다 더 거물이 되었군. 걸물들을 휘하해둔 야심 있는 해적이라 록스디 지백이 떠오를 정도로구나. 하지만 근본 없는 파란도 이제 끝이다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최종 페이지에 돌입합니다. 참고로 오로성은 고유의 능력과 악마의 열매 능력을 결합하여 전투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화하며 모든 것을 불태우며 전투를 치르는 모드가 존재하며, 순간적으로 전투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만 며칠간 전투불능 상태에 빠지는 페널티를 안게 되는 모드가 존재합니다.
세턴은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이후 규키의 촉수가 전신으로 뻗어 있으며 우마왕의 뿔이 난 거인의 형태로 변해 있었고 그에 맞춰 더욱 거대해진 혼철권을 든 거인의 형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턴이 최종 페이지에 돌입함에 따라 엄청난 폐왕색 패기가 어인섬 전역을 뒤덮어버렸고 세턴을 호위하기 위해 어인섬에 주둔 중이던 해군과 사이퍼폴이 모조리 기절해버렸으며 용궁왕국으로 향하여 어인섬의 유물을 수색에 나선 바노그와 라피트마저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티츠는 전신에 불이 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내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세턴 그야말로 정점에 어울리는 기백이군 이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세턴이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기에 세턴 결국 끝장을 볼 모양인가 라고 말하며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시키와 아오키지마저 세턴의 기운에 압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턴이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이후 순식간에 전투의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세턴은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며 티치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티치의 패배를 점치며 세턴과 티치의 대결에 난입하려 했지만 그 순간 퀘이사가 아오키지를 막아서며 말했지 않는가 자네들이 자격이 있는지 시험 중이라고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네 자네의 선장을 좀 더 믿어주는 게 어떻겠나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우선 행동을 멈춥니다. 세턴은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뒤 공격력이 크게 증가했고 티치는 세턴의 공격을 맞받아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세턴은 곧바로 하늘에서 규키의 독이 내려오며 우마왕의 기운을 지상에 흩뿌리는 기술인 크토니안 랍투스를 사용하였고 어인섬의 생명체 심지어 건물마저 노후화되기 시작했고 세턴의 덩치는 이미 거인족을 훨씬 앞설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세턴의 공격이 티치에게 닿기 직전 티치는 정신을 집중한 뒤 자신의 주먹에 지진을 휘감았고 곧바로 세턴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세턴의 공격이 티치의 방어를 뚫어내며 티치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 티치의 전신에 배양색 패기가 휘감겼고 티치는 균형을 잡는 데 성공한 뒤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세턴을 빨아들인 뒤 루피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기술이자 탈출에 실패할지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기술인 어둠의 방을 사용하여 세턴을 일시적으로 칠흑같은 어둠 속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티치는 당연히 세턴이 패기를 사용하여 어둠의 방에서 빠져나올 것을 예상한 뒤 세턴이 어둠의 방에서 탈출할 때까지 최대한 힘을 모아두려 했고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티치의 주변에 있던 건물, 사체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 순간 세턴이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어둠의 방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하르팍스 세이모스를 사용하여 자신이 빨아들인 모든 것을 방출하였고 지진과 배양색 패기의 힘을 첨가하여 위력을 극대화시켰고 세턴은 어둠의 방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티치의 하르팍스 세이모스를 정통으로 허용하게 되었고 세턴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으며 충격의 여파로 인하여 규키의 촉수가 모두 부러져 버립니다. 다만 하르팍스 세이모스는 워낙 강력한 기술이었기에 티치 역시 오른팔의 기능을 크게 상실했으며 내장에도 큰 데미지를 입으며 피를 토해냈고 세턴과 티치의 대결 역시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세턴은 티치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가슴팍에 깊은 상처가 남았으며 그 상처는 오로성의 권능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턴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티치를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였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지면을 기울이며 세턴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그 순간 공중으로 도약하며 티치에게 가까이 접근하는데 성공하였고 무수히 많은 독폭탄을 분사하며 티치를 공격합니다. 티치는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거대한 블랙홀을 사용하여 세턴의 독폭탄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세턴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후에 미래를 보며 티치의 대응을 예상하였고 세턴은 요수 광란을 사용하여 티치에게 강력한 환각과 공포를 일으키며 티치를 위축시킨 뒤 하늘에서 저주받은 독과 기운을 비처럼 퍼부었고 티치는 전신이 불타버리는 치명상을 입으며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요수 광란의 여파로 인하여 아오키지와 시키에게도 저주받은 독과 기운이 흩날렸고 아오키지는 순식간에 저주받은 독과 기운을 얼려버린 뒤
티치, 내가 개입한다면 승리는 당연시하다만 저 알 수 없는 사내를 적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분명 더 큰 변수로 작용할 터 결국엔 선장인 이 녀석이 잡는 수밖에 라고 중얼거렸고 시키는 웃음을 지으며 지하하하하 이 대결의 승자는 검은 수염이다. 저 녀석에게 록스의 모습이 보이거든. 내가 아는 한 록스티 지백은 1대1로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티치는 세턴의 요수광란을 허용하며 전신이 불탔으며 피부가 벗겨지며 다시 일어났고 디아보리족 특유의 강인한 신체를 선보이며 고통을 버텨냅니다. 하지만 세턴의 맹공은 끊이지 않았고 세턴은 곧바로 자신의 뿔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사념의 박치기를 사용하여 티치를 들이박으려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지진 어둠의 인과 방출하며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는 모습을 선보였고 티치는 세턴의 돌진을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세턴이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이후 전체적인 전투의 양상은 세턴의 우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세턴과의 대결에서 비로소 벽을 깨며 재능을 성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해갔고 어느덧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세턴과도 대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은 마샬디 티치 이무님이 경계한 이유가 이것이었나. 평범한 사왕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된 녀석이다. 재능의 끝에 다다르며 사왕에 올라선 자들과 달리 재능의 일부만을 개화하여 사왕에 올라선 녀석이었어. 이런 느낌은 마치 라고 생각하며 세턴은 티치를 바라보았고 루피, 조로, 조이보이, 류마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직은 세턴에게도 충분히 전투를 뒤집을 시간이 남았고 세턴은 티치가 자신을 완전히 잡아먹기 이전 티치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자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세턴은 마치 광분한 소처럼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접근하여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였고 티치는 내구도에서 한계를 보이며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며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티치 역시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라 맞설 때라고 판단하며 자신의 최고 기술 중 하나를 꺼내들었고 우선은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내며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며 세턴과의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세턴은 티치가 블랙홀 속으로 접근하자마자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위치를 파악한 뒤 혼철곤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블랙홀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티치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티치는 여유 있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세턴성 세계의 운명을 바꿀 첫 격변의 희생양이 되어라 라고 말한 뒤 신신강림 태초함동을 사용합니다. 티치는 자신의 양주먹에 지진과 어둠을 휘감았고 그 순간 공중에서 성스러운 형태를 한 거대한 무언가가 나타났고 그 존재는 등장만으로 지각을 뒤흔들었으며 세상을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위기감을 느끼며 이 공격 심상치 않다 라고 중얼거린 뒤 자신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인 기술을 꺼내들었고 세턴은 곧바로 데버스테이션을 사용하였고 세턴의 크기는 더욱 커졌으며 세턴의 주변의 모든 것이 맹독으로 인하여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세턴과 티치의 대결의 여파로 인하여 용궁왕국의 거대한 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렸고 해군과 사이퍼폴은 티치의 어둠에 흡수되거나 세턴의 독에 녹아버리며 대부분이 사라져버렸고 퀘이사, 아오키지, 시키, 라피트, 바노거 등만이 이들의 대결을 지켜봅니다. 세턴은 데버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킨 뒤 순식간에 티치에게 접근하여 패왕 혼돈 멸쇄격을 사용하며 티치와 함께 티치가 형성화시킨 거대한 신과 같은 존재를 타파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신과 같은 무언가는 티치와 함께 세턴을 공격하였고 티치의 공격과 세턴의 공격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티치의 공격이 세턴의 공격을 뚫어내기 시작했고 세턴의 전신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티치의 강력한 어둠은 세턴의 패기마저 흡수하기 시작하였고 티치의 지진은 세턴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 티치의 신신강림 태초함동이 세턴을 뚫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티치가 신신강림 태초함동을 사용하여 세턴을 뚫어낸 뒤 세턴은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티치는 피를 흘리며 세턴의 머리를 짓밟으며 제하하하하 벌레에게 밟히는 기분이 어떠한가. 제이 가르시아 세턴 확실히 압도적인 강함이야. 홀로 우리를 상대로 이 정도나 버티다니 라고 소리쳤고 세턴은 쓰레기 벌레 주제에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가. 아오키지 해군을 탈퇴하는 것도 모자라 세계 정부의 최고위층을 능멸하다니 라고 소리쳤고 아오키지는
미안하게 되었수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가려는 길인데 어쩌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시키는 웃음을 지으며 로저도 아니고 록스도 아니고 이런 애송이 녀석과 뜻을 함께하게 될진 몰랐는데 오로성을 무너뜨리다니 기분 째지는구만. 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제이 가르시아 세턴, 이 녀석은 나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능력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나와 차이가 있다면 나는 두 능력 모두 악마의 열매의 힘을 기반으로 한 것. 하지만 이 녀석의 규키의 능력은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하사받은 특수한 권능을 기반으로 한 능력이자 고유한 능력이기에 악마의 열매와 엄연히 다르다. 즉 나의 어둠의 힘을 이용한다면 너의 권능을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검은 천을 덮어 마치 흰 수염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턴의 능력을 회수하려 합니다. 그리고 디치는 특수한 권능을 흡수하는데 성공했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회복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권능을 흡수당했기에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무 역시 즉시 세턴의 권능이 소실되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티츠는 자신의 힘을 느끼며 제하하하하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었을 때 하는 또 다른 느낌이군.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된 기분이야. 라고 소리쳤고 세턴은 네 녀석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그분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실 것. 세계 정부의 보복이 두렵지도 않은가? 라고 소리쳤고 티츠는 제하하하하 그런 것이 두려웠다면 세계를 품겠다는 꿈을 가질 리가 없잖냐. 귀족이라니 마지막 이유는 갖춰드리지. 어차피 권능을 빼앗긴 니놈은 가치가 없으니 말이야. 어인섬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그 보물도 얻었고 말이야.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강이라고 불렸던 남자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어인섬에서 떠나갔고 잠시 후 세턴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이무는 세턴이 디치에게 패배한 뒤 권능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디치가 가져간 세턴의 권능을 회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디치는 이무에게서 직접 권능을 하사받은 것이 아닌 세턴에게 강탈한 것이기에 이무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이무는 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땅에 칼을 꽂으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기스가 나타났고 아이기스 역시 이무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오로성 세턴이 패배한 것에 모자라 권능을 빼앗겼다니 믿을 수 없군요. 라고 말했고 이무는 밀짚모자 루피에 이어 새로운 적이 나타났군. 밀짚모자 루피 쪽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현재 오로성 워큐리성과 마스성이 마리조아로 향하고 있으며 나스주로성이 레드라인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터성은 오로지 밀짚모자만을 노리고 있으며 나머지 전력 또한 밀짚모자의 포커싱을 맞추어 추적 중이나 상대 측의 저항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세턴의 권능을 완전히 회수한다. 더불어 그 권능의 약점과 비밀을 알고 있는 세턴을 제거하라. 이후 롤로노와 조로를 새로운 오로성으로 즉위시켜 우리의 장기말로 사용한 뒤 밀짚모자 루피에게 타격을 준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권능을 조로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조로를 세뇌시켜 루피와 격돌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외람되는 말씀이지만 롤로노아 정도의 남자라면 격렬한 전투 속에서 세뇌가 풀릴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상관없다. 어차피 그는 일회용. 밀짚모자와의 전투가 끝나면 곧바로 권능을 회수하여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세계의 역사에서 지워버린다. 이후 새로운 오로성으로 즉위할 남자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알겠습니다. 곧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턴 성에게는 빙크스를 아니 샴록을 보내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그래 그 녀석도 이제 진명으로 불릴 자격이 있지. 신의 기사단은 모두 코드네임을 쓴다면 예외적으로 총사령관만이 진명으로 불릴 수 있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차기 오로성은 갈링, 차기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은 샴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세턴이 패배한 것을 확인한 이후 조로를 새로운 오로성으로 만들고자 하였고 섭리의 눈을 사용하여 세턴의 권능을 모조리 회수한 뒤 곧바로 조로를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한편 섭리의 눈은 등장과 동시에 성스러운 기운을 뿜어냈으며 황금빛 에너지와 같은 것이 분출되었고 섭리의 눈은 서서히 조로를 향해 다가옵니다. 한편 이무가 섭리의 눈을 사용하며 세턴의 몸에서 검은색 연기와 같은 것이 빠져나가며 세턴의 몸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였고 세턴은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무에게 연락한 뒤 크아 이무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세턴, 네 희생은 잊지 않겠다. 다만 검은 수염에게 권능을 빼앗긴 것은 명백한 네 실수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세턴의 기운이 약해지며 견문색 패기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세턴은 목숨을 잃진 않았지만 기운이 거의 다 빠지며 겨우 목숨을 부지한 상태였고, 세턴은 천천히 기어가며 어인섬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샴록이 모습을 드러냈고, 세턴은 샴록, 나를 데리러 온 것이냐 라고 물었고, 샴록은 한때 세계의 정점에 섰던 남자의 말로가 이리로 추하다니 모든 힘을 잃고 짐덩이가 된 오로성 세턴을 제거하라. 그것이 나에게 떨어진 명령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죽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세턴에게 칼을 겨눴고, 그 순간 케르베로스 3마리가 나타났고, 샴록은 자신의 검 티폰에 개개열매 모델 케르베로스를 먹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세턴은 죽음을 직감한 뒤 자신을 마무리 지으러 온 샴록을 바라보며 하하 빙크스 아니 샴록 이라고 중얼거렸고, 샴록은 한때 세계를 풍미했던 전사의 말로가 이리도 초라하다니 당신이 세계 정보를 위해 세운 공은 세계 정보가 영원토록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 티폰을 뽑아들었고, 케르베로스 3마리가 나타나 세턴을 향해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리고 샴록은 전사가 전장에서 아군을 위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보다 숭고한 죽음은 없을 테죠. 오로성 세턴, 당신의 시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당신이 다른 쪽에 붙는다면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겠죠 라고 말한 뒤 가볍게 목례를 하였고, 세턴도 어차피 자신은 모든 힘을 잃었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별다른 발악을 하지 않으며 마샬디 티치를 조심해라. 그놈은 다른 의미로 밀지모자 루피보다 더 위험하다 라는 유언을 남겼고, 케르베로스가 곧바로 세턴을 물어뜯으며 세턴은 완전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샴록은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티치, 아오키지, 시키와 함께 누군가가 나타났고, 샴록은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검은 수염 해적단 아직 여기 있었나? 헌데 당신이 왜 검은 수염 해적단과 함께 있는 겁니까? 설마 세계 정보를 배반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라고 물었고, 티치와 함께 나타난 퀘이사는 대답 대신 미소를 보입니다. 한편 이모는 섭리의 눈을 사용하며 조로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조로는 의식과 목적을 잃은 채 오직 이모의 명령만을 따르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렇게 다시 5개의 별들이 모이게 되었군요. 세턴성의 이탈은 아쉬우나 롤로노와 조로를 이용하여 밀짚모자를 격파한다면 그의 희생이 헛되지는 않을 것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고, 이모는 물론이다. 전쟁이 끝난 후 세턴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 이무는 자신의 특수한 권능과 고대의 괴수의 힘을 가지게 되며 초인적인 회복력과 힘을 가지게 되며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오로성에게 이 힘을 나눠주며 이들을 세계정부의 최후의 전력이자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로 거느립니다. 하지만 세턴이 검은 수염의 적단에게 패배하며 티치가 세턴에게 부여된 이무의 권능을 흡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무는 결국 세턴에게 부여된 권능을 회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한자리 공석이 된 오로성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아이기스와 상의한 끝에 갈링을 새로운 오로성으로 발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무는 갈링에게 특수한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고대의 괴수 이누가미의 힘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오로성에 발탁되며 더욱 강해집니다. 완전히 수장되기 전에 기밀자료와 중요문서, 특히나 이무가 신신당부했던 그 물건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판기아성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무만이 출입할 수 있는 꽃체방 내부로 진입하였고, 꽃체방에는 마스보다 먼저 도착한 누군가가 있었고, 마스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 녀석이 여긴 어쩐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다름 아닌 퀘이사였고, 퀘이사와 마스는 과거 900년 전부터 안면이 있었기에 단번에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꽃체방 내부에서 마스가 회수하려는 물건을 들고 있었고, 마스는 이무님의 명령을 듣고 온 것이냐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마커스 마스성, 이 물건은 내가 가져가도록 하지, 이무에게 전해라. 맨마이어 퀘이사가 가져갔다고 라고 말하였고, 마스는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분의 조남을 함부로 부르지 말게나. 그 물건은 내가 전달하도록 하지. 이모님께서 그 물건은 오로성이 회수하도록 명령했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괴이사는 꽃의 방에서 회수한 물건을 바라보며 이 물건은 아나스타시스,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전해지는 성물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그 녀석을 부활시킨다면 우리의 계획은 성공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마스 녀석을 마주하게 될지는 몰랐다만 절대로 이 물건만큼을 넘겨줄 순 없다 라고 생각하였고, 마스는 괴이사 당장 그 물건을 넘기지 않는다면 배신으로 간주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소리쳤고, 마스는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예수의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스가 괴이사의 배신을 직감하며 아나스타시스를 탈취하기 위하여 곧바로 예수의 형태로 변화하며 괴이사를 응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의 전신이 얼어붙었고 마스의 뒤에서 아오키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오로성 마스성 오랜만에 뵙구려 라고 말했고, 마스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 니놈이 이곳엔 어떻게 라고 말했고, 괴이사는 아오키지에게 다가가며 마스 충격적이겠지. 물론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을 테고 말이야. 조금 더 쉽게 말해주겠네. 나와 아오키지는 같은 편이란 말이네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마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괴이사는 이곳에서 시간 낭비할 시간은 없다. 조만간 세계정부의 우군이 들이닥칠 거다. 내가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이무 녀석이 미쳐 날뛸지 모른다고. 아직 우리는 이무를 상대할 만큼 강하지 않아. 아오키지 물건을 회수했으니 더 좋아한다 라고 말했고, 괴이사는 곧바로 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과 아오키지의 기척을 숨깁니다. 그리고 마스는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와 마스의 기척을 살피나 그 순간 아오키지가 다시 한번 마스를 얼려버렸고, 이후 바노고가 하늘에서 날아와 마스의 앞면에 총을 갈겨버렸고, 마스는 괴이사 세계정부를 배신하며까지 얻으려는 게 무엇이지 라고 소리쳤고, 괴이사는 세계 그리고 자유다 라고 말했고, 바노고는 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괴이사 아오키지와 함께 마스의 앞에서 사라집니다. 루피가 자유를 추구하며 이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자유와 세계를 동시에 손에 넣으려는 자는 없었는데, 티치와 그의 동료들은 세계를 지배함과 동시에 세계정부와 밀지모잘 등을 괴멸시키며 자유를 추구하려 하기에 이들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세계의 행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괴이사는 바노고 아오키지의 도움으로 아나스타시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고, 세계정부를 배신하고 검은수염의 덕단에 합류했다는 것이 확정납니다. 그리고 마스는 눈앞에서 괴이사와 아오키지, 바노고를 놓친 뒤 괴이사 처음부터 충성심이 깊진 않은 녀석, 하지만 설마 세계정부를 배신할 줄은 몰랐군. 누구보다 세계정부의 힘을 잘 아는 녀석이 아오키지 검은수염의 덕단의 배신자 괴이사 그놈도 검은수염과 손을 잡은 건가? 그 녀석 밀짚모자 못지않은 기이한 행보를 보이는 놈에게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루피가 성지 마리조아에 침공하며 이모와 격돌하였으나 결국 이모를 꺾는데 실패하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끈질긴 저항 끝에 루피는 목숨을 부지했고 초파의 대수술을 받으며 의식을 차리며 일어납니다. 그러나 루피는 이모와의 대결의 여파로 인하여 악마의 열매 능력을 잃게 되었고, 현재 몸을 회복하며 다시 능력을 되찾아 이모와의 재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모는 루피를 계속하여 추적하려 했지만 카이도, 빅맘, 미호크, 샹크스, 에이스, 사보 등이 이모를 막았었고, 결국 이들은 다시 한번 격돌하게 되었고, 세계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전쟁은 도무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전히 레드라인 곳곳에서 소규모 항전이 이어나가고 있었고, 끝날 것 같지 않던 긴 전쟁은 누군가의 등장으로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가 등장한 이후 마침내 세계는 3000년 이상이나 이어져온 거대한 운명의 대결의 종지부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젠 원피스 어게인 시리즈도 엔딩을 향해 다가갑니다. 피터가 즈니샤를, 나스조로가 테이톤을, 마스가 레오폴드를 사살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인원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이무와 아이기스는 특유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린포드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사이 혁명을 일으키는 각 국가에 악마와 근위병을 보내어 각 국가들을 멸망으로 몰아갔고, 사실상 원피스 세계관 전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후지토라는 벤베크맨과 대결을 치른 이후 자신의 부하로부터 약 44개 왕국과 302개의 섬에서 혁명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자 세계정부는 군대를 보내어 왕국과 섬을 토벌했다는 사실을 들었고, 어림잡아도 수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정부가 정의를 수호한다고는 하지만 민간인들의 목숨을 취할 권리는 없습니다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마르코가 후지토라의 앞에 나타나 해군대장 후지토라, 정부라는 체계는 무너질 거다 요이. 더 많은 희생을 낳지 않으려면 최소한 레드라인에서의 전쟁이라도 멈춰 세워야 한다 요이 라고 소리쳤고, 후지토라는 고뇌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즈니샤가 완전히 숨을 못 얻었지만 즈니샤의 거대한 사체는 여전히 레드라인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가바는 겐타이와 격돌하기 직전 즈니샤를 바라보며 즈니샤 결국 가버린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레일리는 새 시대가 온다는 반증인기지 흰 수염이 새 시대를 열고 떠나간 것처럼 어쩌면 이곳이 우리의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티치는 세턴을 쓰러뜨린 데 성공하며 퀘이사를 동료로 영입하며 조용히 세력을 키우는 데 성공했고, 검은 수염의 적단은 평범한 사왕의 적단의 세력을 아득히 능가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아오키지는 티치에게 오로성 세턴의 능력을 빼앗는데도 성공했고 이젠 무얼 할 생각이지,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목표하던 것은 이뤘다. 괜히 놈들의 전쟁에 휘말릴 순 없지. 우선 도신 류마를 부활시켜야겠지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류마는 와노쿠니의 신화적인 존재, 분명 와노쿠니의 국보 중 하나가 놈의 의지가 담긴 물건일 테다. 그 물건만 확보한다면 도신 류마를 부활시켜 장기말로 사용할 수 있네 라고 말했고, 티치는 흑도 슈스의 기록에서 본 적이 있다. 도신 류마가 사용했던 검 중 하나, 그 검은 분명 와노쿠니에 있을 테지. 우린 그 검을 목표로 와노쿠니로 향한다 라고 말했고, 바노거는 카이도가 사라진 와노쿠니라면 빈집이나 다름없겠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티치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세계를 집어삼킬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는군 이라고 소리칩니다. 루피와 이무가 격돌하며 루피의 해방의 드럼이 레드라인 전역에 울려 퍼졌으며, 강자들의 대결의 여파로 인하여 레드라인의 해형이 변하게 되었고, 바다 깊은 곳에 태양빛이 내려쬐며 3000년 이상 해저 깊숙한 곳에 봉인되었던 존재가 깨어납니다. 그 존재는 대지의 신으로 불렸던 존재이며, 과거 3000년 전 태고의 신 이무, 아이기스, 마샬디, 에이버리 등에게 패배한 뒤 바다 깊은 곳에 봉인되었고, 3000년이 지나서야 루피와 이무의 대결의 여파로 인하여 다시 눈을 뜹니다. 다만 대지의 신은 목숨만을 겨우 부지하고 있었고 기량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대지의 신이 부활한다고 한들 크게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며, 대지의 신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자신은 그저 딱 한 번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뒤 미래 세대의 운명을 맡기고자 합니다. 대지의 신은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이무의 기운을 느낀 뒤 악마였던 녀석이 신이 되려 하는 건가? 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이무에게로 향하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무는 루피를 쓰러뜨린 이후 카이도, 빅맘 등과 대치하게 되었고, 이후 샹크스, 에이스, 사보, 미호크, 카이도, 빅맘 등과 격돌하게 됩니다. 이무는 루피와의 대결 이후 몸 상태가 온전치 못했기에 체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아이기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기스는 이문이 목표한 바를 모두 이루진 못했다만 여기서 시간이 더 지체된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고, 이문은 오늘이 운명을 결정짓는 날은 아닌가 보군. 하지만 바로 물러설 순 없다. 최대한 놈들에게 많은 타격을 입히고 그곳으로 향한 뒤 그 녀석을 부활시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한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알겠습니다 하면 제가 구시대의 잔재들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카이도우와 빅맘을 상대로
상대하기 위해 날아갔고 자연스럽게 에이스, 샹크스, 사보, 미호크가 이물을 막았었고 카이도우, 빅맘과 아이기스가 대치하게 됩니다. 에이스는 이물을 바라보며 세계 정부의 왕 이무, 오늘이 네 녀석의 최후의 날이 될 테다 라고 말했고, 사보는 세계의 혁명을 일으키는 건 결국 그릇된 지배로부터 자유를 줬던 사람들, 이무 네 녀석을 혁명군의 이름으로 반드시 죽여주마 라고 소리쳤고, 에이스와 사보는 동시에 이무에게 달려들어 불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이무는 배양색 패기를 뿜어내며 순식간에 사보와 이무의 공격을 무효화시킨 뒤 밀짚모자 루피, 조이보이, 태양신 니카, 그들이 아니고선 나와 겸상할 자격도 없는 벌레들이 허면 보여주겠다. 무가 세상을 어떻게 지배해왔는지 말이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이무의 몸에서 이질적인 기운이 풍기기 시작했고, 아이기스는 흠칫하며 밀짚모자 루피와의 대결의 여파로 한계에 다다르신 건가, 조이보이와의 대결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이무님의 본질적인 형태, 원형의 모습이 튀어나오려 하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아이기스는 카이도우, 빅맘과 대치하게 되었고, 아이기스는 조로와의 대결의 여파로 인하여 갑옷이 부서진 상태였고 전신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기스는 공허 그 자체였기에 정확한 형태를 추상하기 어려웠고 실시간으로 계속하여 모습이 변해갑니다. 카이도우는 아이기스를 보며 우로로로로로 신기한 능력을 가진 녀석이군 이라고 소리쳤고, 빅맘은 맘마맘마 툭 건드려도 죽을 것 같은 몸이군. 하지만 방심하지 말라고 카이도, 갓벨리 그리고 와노쿠니 어게인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라고 소리친 뒤 순식간에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아이기스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빅맘의 움직임을 멈춰 세운 뒤 당신들과 시간을 허비하고 싶진 않다만 의지를 꺾어두지 않으면 확실히 곤란하겠군요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흠칫하며 저놈 아직도 저런 힘이 남았나, 확실히 느껴지는 패기가 예사롭지 않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아이기스는 전황을 살피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이번 전쟁은 긴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단계는 아니야. 아쉽지만 완벽한 계획을 위해 훗날을 도모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며 카이도우와 빅맘을 제압하기보단 적당한 타이밍에 빠져나가려 합니다. 키자루는 루피와 이모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잠시 몸을 회복하며 선박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후 아카이노와 키자루는 다시 출격합니다. 키자루는 묘묘우사기와 차돈을 호출하였지만 이들은 이모와 루피의 폐양색 패기에 의하여 기절한 터라 키자루의 전보벌레 통신을 수신할 수 없었고, 키자루는 어렴풋이 상황을 눈치챈 뒤 이상한 애의 폐양색 패기에 당한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홀로 밀짚모자 일당을 추적하기로 결정하였고, 키자루는 빠른 속도로 밀짚모자 일당을 향해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노가 밀짚모자 일당에게 향하는 것을 확인했고, 키자루는 그럼 밀짚모자 일당은 사카즈키에게 맡겨둘까? 난 아무래도 샤본디에서 못다한 일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 라고 말한 뒤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한편 아카이노는 자신이 직접 루피를 제거하기로 결정했고, 루피가 이무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뒤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써니오로 도주하였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써니오가 해저에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해상으로 올라왔고, 아카이노는 홀로 써니오를 향해 날아가며 밀짚모자 이 녀석의 목숨은 내가 받아가마 라고 소리쳤고, 도트무지카의 출연으로 임시로 맺어진 해적과 해군의 동맹이 완전히 파기됩니다. 레일리는 임펠다운에서 탈옥하는데 성공한 뒤 곧바로 엘바프로 향하여 가방과 함께 레드라인에 나타났고, 가방과 레일리는 겐타이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자신이 해적왕 출신이었다는 것을 밝혔고, 해적왕의 동료였던 레일리와 가바는 동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레일리와 가바는 냉정함을 되찾았고, 가바는 해적왕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은 진정 자유를 추구하는 해적 그 자체일세. 자네처럼 힘에 굴복한 패자는 해적왕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자신의 도끼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80 효수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겐타이의 팔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미리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왼팔을 비워두는 데 성공하였고, 겐타이는 조금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실망스러운데 해적왕의 왼팔
늙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인 건가. 앞서 싸운 애송이 둘보다 형편없군 이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자신의 몸을 피로 변환시킨 뒤 가반에게 접근하였고 자신의 주먹에 피와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가반의 복부를 강타했고 가반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날아와 겐타이의 안면을 걷어찼고 겐타이는 꽤나 충격을 입으며 밀려 날아갑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미소를 지으며 서두르지 마시게나 우리의 대결은 이제 시작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들을 향해 접근 중이었고 가반, 레일리, 겐타이 그 누군가 중 한 명은 결국 이 대결을 끝으로 목숨을 잃게 될 만큼 이들의 전투는 치열하게 이어집니다. 후지토라는 자신의 부하로부터 대전쟁이 시작된 이후 무수히 많은 왕국과 섬이 공격받으며 수백만에 이르는 사상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뒤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정말로 세계정부가 필요하긴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카이누는 후지토라에게 쿠궁쿠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운석을 소환하여 해적들을 말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후지토라는 이미 전쟁은 끝난 것과 다름없으며 무분별한 희생은 필요 없다고 느끼며 아카이누의 명령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후지토라는 죽어가는 해적과 해군들을 보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해군에 서며 걷잡을 수 없는 희생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였고 후지토라는 아카이누의 명령을 사실상 거부하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로브루치가 나타났고 로브루치는 세계정부는 보다 완벽한 승리를 필요로 한다. 사이퍼폴과 신의 기사단 등 모든 전력이 다시 한번 투입될 예정이다 라고 말했고 루피와 이무의 대결이 진정되었기에 다시 한번 해군, 사이퍼폴, 신의 기사단 등이 투입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로브루치의 팔에 묻은 피를 보며 사이퍼폴은 무얼 하다 나타난 겁니까? 분명 당신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상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로브루치는 신의 명령을 받아 롬바르디오 왕국을 무너뜨리고 온 참이다. 그곳에서 세계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거든 이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라고 되물었고 로브루치는 귀찮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왕국이 모조리 불타버렸으며 피난선도 박살냈으니 아마 대부분이 죽었을 것 같군. 니놈의 성격은 누구보다 잘한다. 노파심에 쓸데없는 생각 따윈 하지 말아라. 해군과 세계정부는 이제 보다 더 완벽한 정점으로 군림할 준비를 마쳤다.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라고 경고한 뒤 돌아섭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후지토라는 중력도를 뽑아들어 로브루치를 베어버렸고 예상치 못한 기습에 로브루치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저는 더 이상 세계정부의 만행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릇된 질서를 세우기 위해 세계를 피로 물들게 하는 행위는 결코 정의를 관철하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아카이누가 나타나 후지토라에게 다가왔고 아카이누는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쇼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되돌리고 싶다면 밀짚모자의 목을 따서 충성을 증명해라. 나 역시 밀짚모자에게 향하고 있는 터이니 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이를 거부하며 죄송합니다. 물론 해군으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 해군을 탈퇴할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거절이다 사카즈키 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는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이 녀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류다 라고 말하며 과거 신념을 위해 해군을 배신했던 또 다른 남자 드래곤을 떠올립니다. 후지토라가 로브루치를 공격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아카이누는 후지토라를 곧바로 응징하려 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쿠궁쿠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짓눌러버리려 했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능력을 무효화시켰고 이후 견신 홍련을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덮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이 나타나 아카이누의 주먹을 막아섰고 아카이누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드래곤 배신자끼리 내통이라도 했던 것인가? 라고 물었고 드래곤은 갈린과의 대결 이후였기에 전신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겨우 의식을 유지한 상태였지만 물러설 순 없었기에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사카즈키 이 녀석이라고 한들 나와 이쇼를 상대할 수는 없을 테지. 부탁이지만 물러나주면 안되겠나? 라고 물었고 후지토라는 당황하며 전 혁명군의 편은 더더욱 아닙니다만 드래곤 당신과 저는 초면이 아닙니까? 어째서 절 감싸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드래곤은
그 시절 나와 같은 눈을 보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며 로저가 자신을 구해주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드래곤의 말대로 드래곤과 후지토라를 잡아낼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기에 문담무용 배신자들에 대한 처벌을 내려주마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드래곤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프가 나타나 아카이누의 뒷목을 붙잡았고 거프는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사카즈키 원수,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네. 해군의 전반이 무너진 지금 자네마저 쓰러지게 된다면 해군은 구심점을 잃게 되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거프 중장 항명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저버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 순간 센고쿠가 다가와 사카즈키, 거프라는 사내를 무얼로 보는 건가? 거프는 항상 가족보다도 정의를 우선시한 남자라네. 그가 가족을 돌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애진작의 해군은 붕괴되고 말았을 테야 라고 소리쳤고, 거프는 충분히 오해할 만하네 사카즈키. 하지만 자네는 더 이상 해군 대장이 아니라네. 해군 원수는 해군의 얼굴 그 자체. 어떤 일이 있어도 냉정함을 잃어선 안되네. 자네가 이 전쟁에서 사망하면 곧 해군의 패망일세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전투태세를 해제하며 거프에게 다가가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라고 말했고, 거프는 이놈과는 대화할 마음 없다. 애비 입장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썩 꺼져라. 다음에는 내가 직접 네 녀석을 체포하러 가마 라고 소리쳤고, 드래곤은 물론 이 이상 싸우는 건 해군과 혁명군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섰고, 후지토라는 정의 코트를 집어던지며 해군의 이름으로 정의를 지키는 건 관두겠습니다. 하지만 악이 될 생각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사카즈키 원수 라고 말하며 돌아섰고, 아카이누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우선은 군함으로 복귀하였고, 거프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무 아직 쓰러지지 않은 건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패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이무는 루피를 쓰러뜨린 이후 에이스 사보 샹크스와 대치하게 되었고, 이무는 자신의 몸 상태가 최악임을 알았기에 시간을 끌기보단 최대한 빠르게 결착을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순식간에 사보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아 사보의 복부를 강타했고, 사보는 급하게 무장색 패기를 둘러 방어했지만 복부가 뚫려나가는 고통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루피 이런 놈이랑 싸운 건가?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사람 열배 모델 야외의 능력을 사용하여 검은 사슬과 같은 것을 소환해내며 사보를 구속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와 샹크스는 동시에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이무를 날려버리는데 성공했고, 이무는 사보를 마무리 짓지 못하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사보에게 향해 사보를 부축했고, 샹크스는 이무에게 천천히 다가가 직접 대면하는 건 처음이군 세계정부의 왕 이무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샹크스의 검 그리폰의 폐양색 패기가 휘감깁니다. 그리고 이무는 피거랜드 샹크스 운명을 거스른 건 유감이다만 아쉽게 되었군. 그 정도의 재능을 가진 천룡인이 신의 뜻을 거스르다니. 피거랜드가는 늘 최정상급 전투원을 배출해낸 훌륭한 가문 피거랜드 샴록, 피거랜드 갈링, 그리고 900년 전 나와 함께 조이보이를 꺾은 그 녀석까지 말이야 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보며 갈링, 샴록, 900년 전 피거랜드 왕국의 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자신의 검 그리폰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참격과 함께 번개의 형태로 방출시키는 기술인 패왕 참뢰를 사용하였고, 이무는 모든 것을 반사하는 거울인 미라노스 스페큘럼을 소환해내며 샹크스의 공격을 간단히 튕겨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순식간에 샹크스에게 접근하여 샹크스를 공격하려 하나, 그 순간 사보와 에이스는 자신들의 합동기인 염제 청화를 사용하여 이무를 공격하였고, 순식간에 이무의 전신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무는 에이스와 사보의 협공기 염제 청화를 허용한 뒤 곧바로 초회복을 사용하려 부상을 회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루피와의 대결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신체의 부상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무는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이무에게 접근하여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이무를 공격하였고, 이무는 샹크스의 공격을 무방비로 허용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무를 바라보며 이무님 이라고 소리치나 그 순간 카이도우가 4명 팔개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얼굴을 내려 찍어버렸고, 아이기스의 얼굴에선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무와 아이기스가 심각한 부상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며 정탈을 허용하게 되었고 판세는 뒤집혀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루피는 정신을 차린 뒤 주먹을 뻗으며 능력을 사용하려 했지만 몸이 고무화되지 않았고 루피는 절망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초파마저 원인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는 우선 패기만을 사용하여 대결에 나서기 위해 가판 위로 올라갔고 루피는 레드라인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광경을 보며 자신이 이무를 막지 않으면 세계가 지옥이 될 것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점점 루피의 심신이 억압된 지배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시작했고 루피의 몸이 매우 조금 늘어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메카에스와 세라핀 몇 구가 루피를 제거하기 위해 루피에게 날아왔고 루피는 너희들하고 시간 낭비할 시간은 없다고 라고 소리친 뒤 배양색 패기를 발현하며 순식간에 메카에스와 세라핌을 파괴해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쓰러졌고 루피의 팔에는 악마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초파는 그 문양이 루피의 능력을 억제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급하게 의무실로 뛰어가 서적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샹크스는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이무에게 치명상을 입힌 뒤 이무의 몸 상태가 최악이라는 것을 간파하였고 샹크스는 철옹성을 무너뜨릴 절호의 찬스네 숨쉴 틈조차 주지 말고 몰아쳐라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이무에게 접근하여 폐왕색 패기를 번개의 형태로 떨어뜨리며 이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우선은 거리를 벌리며 몸을 회복하려 했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이무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무를 불태워버렸고 이무는 다시 한번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이무는 야외의 형태에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의 패기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이무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고 아이기스는 이무님 더는 그 모습을 숨겨두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 녀석들은 사라질 운명입니다. 라고 소리쳤고 이무는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먹을 꽉 쥡니다. 하지만 사보는 이무가 고민할 틈도 주지 않으며 이무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불기능을 소환해내며 이무의 안면을 강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무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사보의 공격을 버텨낸 뒤 지구를 이루는 사원소 중 하나인 땅의 힘을 사용하여 지토 선멸을 사용하였고 집안에 큰 균열이 가게 되며 방대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무는 지진에 몸을 숨기며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 순간 하늘이 매우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며 섬 중심부에는 거대한 마법진이 생겨났으며 그곳에서 푸른 불꽃이 피어나며 스산한 기운이 섬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군. 숨겨둔 수라도 있었던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에이스는 그래봤자 패기의 기운은 이전보다 확실히 약합니다. 루피가 상대했던 만전의 상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사보는 냉정하게 말해서 루피와 우리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에이스 방심은 곧 패배로 직결된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이무는 새로운 모드로 돌입할 준비를 마쳤고 이무는 이 힘 3000년 만인가? 야훼의 힘에는 비할 바가 되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인 만큼 최악의 수를 상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지 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3000년 만에 본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였고 하늘이 검게 흐려짐과 동시에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섬 중심부에 매우 거대한 마법진이 생겨났고 이무는 그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무는 날카로운 삼지창을 들고 있으며 거대한 날개와 꼬리가 생겨나 있으며 장발 미남의 모양을 한 전형적인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 녀석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가?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기분 나쁘게 생긴 녀석이군. 저러니 정체를 숨기고 살아갈 만도 하군. 이라고 말했고 이무는 주먹을 꽉 쥐며 이 힘 3000년 만인가? 야훼의 힘을 얻은 후엔 보잘것없는 힘이었기에 봉인해 두었거늘 벌레들을 잡는다고 칩을 드러내는 것은 썩 유쾌하진 않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꼬리를 이용하여 사보, 에이스, 샹크스를 동시에 공격했고 에이스와 샹크스는 미래의 질을 통해 이를 피해냈지만 사보는 차마 이무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하며 복부에 상처를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사보를 커버하기 위해 사보에게 달려가라. 그 순간 이무는 검게 물든 불꽃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기술인 아마천투를 사용하였고 사보와 에이스의 몸 전신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불 그 자체인 우리들에게 그런 공격은 무용지물이라고 라고 말한 뒤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임무의 불꽃을 흡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에이스의 능력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에이스는 불 그 자체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타는 고통을 느낍니다. 또한 화염 열매의 능력자 사보 역시 마찬가지였고 샹크스는 본질적인 근원을 찾지 못한다면 소용없다는 건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에이스와 사보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무의 능력에 어느 정도 저항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무의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이무는 악마 군단을 소환시켜 무수히 많은 악마들과 악마화된 해군, 혁명군, 해적들의 시체를 부리며 에이스, 사보, 샹크스를 동시에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누군가가 이무, 사보, 샹크스, 에이스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고 그 인물은 검을 뽑아들며 이질적인 기운이 느껴지는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겐타이와 가반, 레일리가 격돌하며 이들의 대결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반과 레일리는 로제 적단의 전설다운 콤비를 보이며 겐타이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겐타이는 이전 대결들로 인해 쌓인 부상의 여파를 견뎌내지 못하며 점점 가반과 레일리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다시 한번 혈마의 힘을 빌려야 하나? 하나라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지만 둘을 동시에 상대하는 건 벅차군. 역시 전설의 오른팔과 왼팔이라는 건가?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레일리는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곧바로 겐타이의 복부를 강타하며 거리를 벌렸고 가반은 도끼를 사용하여 겐타이의 팔을 절단시켜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겐타이는 PP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팔을 복구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꽤나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확실히 해적왕이라고 불릴 저력을 갖췄군. 그 몸으로 우리 둘을 상대로 이토록 오랫동안 버텨내다니 라고 말했고 가반은 레일리 방심하면 안된다고. 해적왕이라고 불린 녀석들은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갖췄다고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로저를 떠올리며 물론 놈인 뉴게이트와 거프를 제치고 시대를 풍미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지 라고 말하였고 가반과 레일리는 자신들의 전력을 끌어모아 협공기를 준비하며 겐타이를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매우 강력한 빛이 겐타이, 가반, 레일리를 내려쬐고 키자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키자루 라고 소리쳤고 키자루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레일리와 가반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길래 오로성 영감들 중 한 명일 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녀석이 있었구먼 이라고 말하며 겐타이를 바라보았고 겐타이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해군대장 보르살리노 유능한 해군이라고 들었다. 허면 상황 파악은 마쳤겠지. 너와 나는 같은 편이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고 그렇다면 내가 명왕을 상대하겠소. 예전에 갚아주지 못한 빚이 있는 상대라서 말이죠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레일리를 향해 날아가 레일리의 복부를 걷어차며 레일리를 날려버렸고 겐타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마음대로 하라고.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저놈들을 소탕하는 거니 라고 말한 뒤 가반의 앞에 섰고 가반은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도끼를 지켜 세웁니다. 겐타이는 가반과 1대1 대결이 성사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가반을 몰아치기 시작했고 가반은 자신의 도끼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겐타이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이내 겐타이는 PP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혈화시킨 뒤 순식간에 가반에게 접근하였고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가반의 복부를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반은 부천학을 사용하여 겐타이의 공격을 흘려내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배양색 패기를 도끼의 참격과 함께 방출하며 겐타이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가반은 노화였기에 전성기에 비하면 공격의 위력이 떨어졌고 노화된 가반의 공격은 겐타이에게 큰 충격을 줄 순 없었습니다. 겐타이는 가반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낸 뒤 3인자가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다니 로제 해적단도 막대먹은 해적단인가 보군 이라고 말했고 가반은 도끼로 자신의 뺨에 피를 닦아내며 유능한 동료가 모이는 것 또한 왕의 자질일세 라고 받아쳤고 겐타이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과거 동료를 떠올렸고 세세열매 모델 주작을 먹은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겐타이는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 따윈 없다. 세계 정부와 나는 운명 공동체. 그분이 이곳에서 무너진다면 나의 선택 또한 틀리게 되는 것이니 라고 말한 뒤 혈마의 힘을 사용하였고 겐타이의 모습이 혈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마는 모습을 드러낸과 동시에 너라면 충분히 저놈을 상대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확실하게 죽여주기 위해서다. 이 전쟁 쓸데없는 소모전만 길어졌을 뿐 실질적인 전진은 없었으니 말이다 라고 말했고 혈마는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말을 하는군 이라고 말했고 혈마와 일체화가 된 겐타이는 더욱 강해졌고 순식간에 가반에게 접근하여 블러드 스케일을 사용하여 자신의 손을 날카로운 형태로 변화시킨 뒤 순식간에 가반의 복부를 찔러버렸고 가반은 반응할 틈도 없이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저주받은 혈액이 가반의 몸 전신에 퍼져나가며 가반의 숨이 더욱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가반은 하늘을 바라보며 옛 벗을 만나는 건 한 명이면 충분했다만 어쩌면 오늘 로저를 보러 갈게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중얼거립니다.